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오라클 디지털 프라임 팀의 박소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노머스와 스마트에 관련된 저희의 자율운영 DB와 또한 어널리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제도 자율운영과 스마트함을 겸비한 BW 분석의 미래, 이렇게 미래 여행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제 크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4가지 꼭지고요. 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들이 실현되는 요즘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자율운영 기술 또한 그것을 통한 스마트한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그 제목, 영화 제목을 잘 몰랐는데 아까 요 잠시 멈춘 동안에 보니까는 제목이 막 나왔어요. 전격 제트 작전 이거 맞아요. 키트예요. 그래서 저 그거 너무 좋아했었는데 요거 준비하다 우리 아들한테 야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 그거 뭐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007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랑 나랑 또 차이가 있구나 막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했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우리가 옛날에 막 꿈으로만 생각했던 게 이제 진짜 현실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 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독일사에 있는 거기가 볼로콥터 뭐 이런 회사에서 이제 이 두바이의 2021년도에 그 상용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2인용 택시를 무인 택시 운영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상상만 하던 게 현실이 되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제 오라클에서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될 거다. 그래서 미래는 자율운영의 시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자율운영 산업 속에서 저희 오라클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바라보는 뷰에 있어서는 기업 어플리케이션과 또한 서비스들 중에서 90% 이상이 이제 AI의 기능인데 제가 AL이라고 썼네요. AI의 기능을 포함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90% 이상 될 거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기업 왜 이렇게 자꾸 오타가 보이죠? 기업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자율운영 관리될 거다의 데이터도 50% 이상이 그렇게 될 거고요. 또 이제 현재 IT 리저 중에 86% 이상이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속에서 자동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운영해가고 고민해가는 속에서 저희 오라클도 자율운영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데이터의 50% 이상이 이제 자동으로 관리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동 관리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 안에 이 머신러닝이라는 그 기계학습 훈련 방법이 녹아 들어가져 있어서 이제 자동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토노머스라는 개념으로 작년에 사실 저희 레리라는 오라클의 회장님이 오픈월드에서 발표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럼 이거 다 자동화되면 DB 관리하시던 분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쓸데없다기보다는 패치를 한다거나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 가용성 구성하고 인프라 관리하고 할 때에 이러한 노동력들을 이쪽은 좀 자동화 시켜주면서 우리는 대신에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율운행 자동차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차는 알아서 움직이면서 저희들은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잖아요. 책을 보고 뭔가 할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이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운영됨에 있어서 우리는 걔에 대해서 얼럿이 떴을 때 그냥 주시할 수 있고 또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좀 인사이트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기획해보자 라는 것들로 자율운행 플랫폼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의 자율운영 클라우드 플랫폼은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머신러닝과 그 AI 기반의 통합된 플랫폼 속에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라는 부분이 이제 DB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앱 데이터 통합하는 부분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부분, 또 분석에 대한 부분, 모바일 챗봇에 대한 부분, 보안 모니터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자율운영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노머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 자율운영하는 부분과 또 자율보안, 자율복구. 이게 예전 장표네요. 제가 이거 어젯밤에 고쳤는데 PPT가 또 예전 걸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율운영이라는 부분은 그 자동화 프로비저닝을 자동화 시켜주고 뭐 보안이라든가 모니터링, 복구, 업데이트, 튜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게 한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 같은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계속
보안 패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다운타임 없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보안 시큐어하게 관리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복구에 대한 부분도 고가용성이랑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에 대해서도 월 2.5분 미만의 가용성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로 오라클의 자율운영 클라우드 플랫폼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사실 두 가지 우리가 분석의 DWBI에 해당되는 그 꼭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은 DWBI를 할 때는 앞에 소스단에서 데이터를 이관하는 ETL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저기 데이터 통합에 해당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이제 오토노머스로 지원되고 있기는 한데요. 뭐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오토노머스 DWDB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오토노머스 어널리틱은 우리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토노머스 DB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DW라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DW라는 거를 구축하셨을 때는 데이터의 양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파티셔닝을 한다던가 인덱스 작업을 해주고 쿼리 튜닝을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 오토노머스 DW라는 거는 데이터가 적재되면서 자기가 알아서 압축하고 튜닝하고 성능을 보장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인덱스 작업도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별도의 파티셔닝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머신러닝 기반의 셀프 튜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된 질의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그럼 SQL 쿼리 튜닝도 하세요? 그런데 이건 사실 쿼리 튜닝 쪽인 게 아니라 인프라적으로 어떠한 질의가 날라와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셀프 튜닝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율운영 진단 예측과 에러 조치를 이제 자율운영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분석에 대한 오토노머스 부분은, 이 분석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되게 옛날부터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있다고 우리가 거기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고 또 아주 잘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얘가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제해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의 그런 자동화된 데이터 발견과 준비를 하게 해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두 곳인데요. 이렇게 DW의 DB에 해당하는 부분과 DW의 시각화에 해당하는, 분석에 해당하는 이렇게 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DW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기업들은 뭐 현재까지 DW가 아직 없으신 고객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게 사실 DW라는 개념이 19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셨던 고객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원진들한테 현재 사용하고 계시니까 어떠한 불편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66%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도 너무 많아지고 사용자도 많아지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데이터가 저 얼마 전에 고객사는 한 15년 이상 동안 데이터를 다 쌓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도입할 때 비용도 너무 비쌌는데 사실 유지보수하고 있는 지금에 내는 비용도 우리를 좀 힘들게 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솔루션도 사실은 뭐 예전부터 도입해서 쓰고 계시니까 느린다거나, 예전에는 데이터가 우리가 DB 안에 들어있는 정형된 데이터만 봤다면 뭐 요즘 소셜에서 오거나 다양한 미디어 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고객들의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이제 그 오토노머스란 개념으로 DW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오토노머스라는 게 나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 오라클 DB가 이제 1980년, 77년인가 저희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처음에 미국 국방부에부터 들어갔대요. 그 당시에 이제 DB를 이렇게 생성하는 단계가 70단계 이상씩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점점 간편화시키고 자율화시키고 자동화시켜 가면서
이 DB를 생성하는 단계들이 줄어간 거고요. 현재는 4단계만으로도 이제 DB 생성이 가능한 그러한 자동화 기술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년간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사용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의 절정을 이루었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래서 수작업을 최대한 배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집결해서 자체 관리할 수 있고 보완하고 복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까지는 10G, 12C 이렇게 이제 버전이 12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연도에다가 버전명을 붙여서 이제 18C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오토노머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 DB에다가 우리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이제 같이 얹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인프라가 아니라 엑사데이터라고 저희 사실 국내 금융권에 100이면 100개의 모든 금융사에 다 들어가 있는 솔루션이기도 한데요. 엑사는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혼연일체돼서 빠른 성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인프라거든요. 그 기반 위에 DB를 얹었기 때문에 성능은 굉장히 빠르고 또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에선 저렴한 비용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보안에 대해서 관리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정책 중심으로 자동화시키고 기계 학습을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W라는 게 AI와 ML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복구하고 보호하면서 또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노머스라는 DW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DW, DB를 구성하거나 뭘 할 때 오래 걸리고 어렵고 비싸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획기적으로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고 유연하게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까 DB가 4번의 단계로 세팅이 된다고 했듯이 굉장히 쉽게 만들 수도 있고 패치 업그레이드, 뭐 복구 이런 걸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튜닝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인덱스 작업, 뭐 그다음에 거기 안에다 힌트 주는 뭐 이런 작업들 할 필요 없이 성능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제 성능도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또 엑사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뭐 일반 DB와 저희 오라클 DB CS와의 이 ADW와의 성능차도 굉장히 크고요. 기존 거 대비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병렬 처리하는 기법이라든가 칼럼나 압축 기법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보통 사실은 기업 안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하실 때는 이 피크 타임을 고려하기 때문에 평균 30-40%, 맥스 50% 이상이 넘지 않는 그렇게 이제 여유 버퍼를 둬서 움직이셨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쓰는 만큼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과금된다라는 유연성적인 측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WC의 주요한 기능은 크게 한 8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프로비저닝 하는 거 굉장히 쉽고 자동 관리해 주는 것, 그리고 튜닝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레벨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과금 체계와 또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툴들과 연동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얘는 DW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데이터를 모아만 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사실 그냥 데이터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뭔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툴들도 여기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DB, 어떤 DB를 쓸 거야 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여기 CPU는 어느 정도 쓸 거야, 또 스토리지는 얼만큼 쓸 거야, 그리고 관리자의 패스워드는 어떤 거야 라고 생성을 하시면 정말 1분 이내에 이 DB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는 저희 에이펙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 대상으로 이 오토노머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때 저희 사장님께서 실제 데모하시면서 요거 1분 안에 생성되고 이러는 것도 라이브로 보여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나 솔직히 사장님 레벨에서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쉽게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고 관리도 자동으로 해주고 또 백업도 자동으로 되고 또 복구나 패치 업그레이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자동 관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튜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올리고 바로 분석을 해도 쿼리 성능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제 고객사들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이 실제 이제 거기 안에 튜닝 포인트들을 여러 개 넣었죠. 뭐 인덱스도 넣고 파티셔닝도 하고 패러럴 처리도 넣고 힌트도 주고 이렇게 이제 고객이 실제로 튜닝한 것과 ADW에 바로 적재해서 이제 결과를 봤던 이런 두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훨씬 빠른 성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화 시켜서 봤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이 저희 ADW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의 반 이상 빠른 성능 또 최소한 뭐 3분의 1 이상 빠른 그런 성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닝도 별도로 필요 없이 이렇게 성능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보안과 다양한 백업 처리들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온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크 타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쓸데없는 비용들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이제는 그러한 비용들을 내가 쓰는 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다른 데도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보시면 다른 데서의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을 할 때는 약간의 이렇게 다운타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수시간 뭐 수일을 걸리기도 하는 그런 다운타임 비용 없이 바로 즉시에 이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DW를 처음 하실 수도 있고 이전에 있던 걸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할 때 굉장히 간편한 다양한 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운영 DB에 있는 것도 가져오실 수 있고 현재 DW가 있었는데 너무 노후됐다. 그럼 이제 그걸 변환하실 때 오라클끼리인 경우 뭐 다양한 오라클의 기능들을 쓰실 수도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에 뭐 다른 쪽에 있었다. 그럼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툴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놓여진 이 DB 안에 있는 정보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툴들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보장을 해서 연동해 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오라클에 아주 핏하게 잘 맞는 그런 툴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도 사실 이 오토노머스 어널리틱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의 기업 데이터들을 갖다가 통찰력 있게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기 위한 또 우리는 사실 DW 처음인데 뭐 이런 고객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각화 툴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드릴 거에 데스크탑 버전의 툴이 저희 ADW 안에 무료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기 혼자 분석을 위해 쓰실 수 있지만 여기 안에 머신러닝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자동 진단하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말 손쉽게 시각화시키고 인사이트 있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파치 제플린 기반의 다양한 이 머신러닝 기반 그 UI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여기 이제 갤러리라는 데 가면 우리 데이터들을 갖다가 뭐 이상치 구한다거나 클러스터링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제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각화 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ADW에서는 뭐가 좋아?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세 꼭지겠죠. 비용은 저렴하게, 위험은 감소시키고 또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증대시키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배포하고 IT의 그 기술적인 지원도 최소화시키고 탄력적이며 저비용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이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거에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시켜주고 데이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월넛이라는 이 인증된 사람만이 통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강력하게 보안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DB 자체에도 그 암호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량이 많을 때 이걸 암호화시키면 속도가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데이터 이관하면서 얘는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인프라들을 같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투자 보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ADWC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고객사들 중에 한번 써보시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런 대상 고객들을 가지고 POC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한 456
100GB 되는 그런 덤프 파일을 저희가 받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저희 쪽 ADW를 넣었더니 100GB로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티셔닝이 막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고 인덱스 작업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다 칼럼락 압축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칼럼락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압축돼서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제 고객이 검증하고 싶은 22개의 쿼리를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저희가 그 쿼리에 대해서 이제 뭐 파티셔닝 한 작업도 없고 그 다음에 튜닝도 안 하고 바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저희가 이제 돌려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순차 수행이라 그래서 22개를 한 개씩 단계별로 수행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의 쿼리를 5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수행한 부분. 세 번째는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동시에 10명이 수행한 부분. 그것도 물론 다 22개 돌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순차 수행은 60배 이상, 또 동시 수행 5명일 때는 20배. 근데 10명 할 때는 이 5명하고 바로 수행을 했더니 캐시를 타서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120배 이상 이렇게 성능이 향상돼서 실제 이제 고객도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막 30분 걸리던 거, 뭐 이런 거 최소한 4분, 5분 이 정도에 나오기도 했고요. 뭐 5, 6분 이상 걸리던 건 거의 1분 이내에 막 초 단위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으시고. 이제 두 번째 고객사는 운영 DB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분석계가 아직 없으셨어요. 그래서 고객들 운영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포인트 정립하는데 혹시 포인트 정립을 이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점주가 고객이 포인트 정립 안 하고 갔는데 자기 걸로 한다던가 아르바이트 등이 그렇게 하는 건 없는지 이런 프라우드 디텍션 하는 부분과 이 가맹점들의 헬스 체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는 쿼리들을 이 운영계획 끝나고 밤에 돌리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이 캐파가 꽉 찬 상태여서 좀 어려우셨었는데 그것들을 저희 DW에 옮겨놓고 이제 분석을 실행했고요. 어떤 쿼리는 뭐 한 2배에서 최대 46배의 빠른 성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DB 성능만 보신 게 아니라 실제 그 데이터를 통해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드린 무료 시각화 툴로 이렇게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 포인트가 높이 정립됐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을 리스트 이렇게 보고 그러한 고객들을 우클릭해서 얘의 체크 포인트가 실제 어떻게 언제쯤 쌓였는지 각각의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 얘가 프라우드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가맹점에 대한 헬스 체크. 그래서 실제 이 가맹점들이 전체의 추이는 어떻고 특정 스토어에 대해서 추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빠른 DB를 제공하는데 위에서 보는 게 없으면 저희가 똑같이 SQL문을 날려서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분석도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제 분석의 현재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분석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떤 게 주요 이슈고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는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핸들링하면서 시각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프 BI가 필요해요. 라고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셨고요. 또 이제 요즘 추세로 되는 게 예측 머신러닝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화두를 모아보면 결국은 셀프 서비스 BI, 또 모바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고급 분석 좀 하고 싶다,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분석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 내에 인프라를 크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분석의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분석 플랫폼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를 찾고 이 데이터를 분석에 맞게 이제 정제된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정제하는 부분에서도 이 머신러닝 기법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 데이터의 분포나 이런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머신러닝 학습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데모로는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데이터 학습하고 학습된 결과로 예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셀프 서비스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사용자가 내가 꼭 IT를 잘 알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은 이 안에 고급 예측과 또한 이 머신러닝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 머신러닝 기반에서 크게 4가지 특징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발견하는 부분,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분석하는 부분, 또 데이터 예측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4가지 부분으로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데이터 발견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고요. 뭐 기업의 운영 데이터가 뭐 어떠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고, 또 우리가 혹여 외부에서 데이터를 사왔다던가 소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자동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원하는 것들로 가공시키고 이 가공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안에서 오늘의 주제인 오토노머스와 그 스마트함이 겸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에 데이터 타일이라는 애를 누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유형일 때, 어떠한 유형일 때 얼마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다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셀즈에 대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주문한 날짜별로 어떠한 그 트렌드가 있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데이터 안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자동 진단 기능이라 그래서 그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얘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는 걸로 누르셨을 때 기본적으로 각 측정 값들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고요. 거기에 상관관계가 가장 많은 속성 값들끼리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트별로 분석해주기도 하고 이상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통찰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쓰시는 건데, 여기에 머신러닝 학습법을 쓰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이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데이터 플로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데이터 플로우는 우리가 있는 테이블이나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선택하고 조인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러한 데이터 셋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시켜서 나는 지금 A라는 우리 매출 테이블과 우리 고객 테이블을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고객별 매출을 볼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이렇게 시각화시켜져서 결과가 어떤지도 보실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쭉 내리다 보시면 이렇게 수치 예측 학습이라든가 다중분류, 클러스터링, 또 이중분류, 또 이제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커스텀하게 학습법들을 넣어서 같이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 중에 나 이중분류 학습을 선택할 거야 라고 이제 걔를 바이너리 분류를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데모할 부분은 이 SVM 알고리즘인데 얘를 할 거야 라고 선택을 딱 누르게 되면 그럼 그 학습시켜서 얻을 그 결과값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타겟은 이거고 그때 학습할 애의 그 키값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기본 학습값대로 돌리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조절을 줘서 이제 원하시는 예측 정보로 이렇게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얘가 이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들이 다 학습이 되고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딱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이 하나가 저장이 되고 저장된 그 모델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학습시킨 애들의 범위는 이 정도에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여기야 라는 것들 보실 수 있고, 실제 그래서 그 값은 95%가 나왔고 정확도는 100%야 뭐 재현율은 91%나 돼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떠한 키값이 얘한테 우리가 주는 이 샘플 데이터 중에 어떠한 키값이 작용했고 결과는 어땠고 통계는 어땠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뭐 이제 제가 그런 키 드라이버는 뭐가 있었어 라고 이제 걔를 선택해 보면 실제 이 데이터를 학습 훈련하는 데 있어서 키값은 이런 것들이 있고 평균치에 이제 어디서부터가 네거티브하고 아닌지 구분해주는 값들은 이거야 라는 것들로 훈련 학습된 그 키 드라이버들에 대한 데이터 셋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래라는 통계 패키지가 사실 저희 그 분석 또 DB 이런 모든 거 안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클릭으로 바로 나 그냥 군집해줘 5개로 모아줘 뭐, 우리 이 상치를 보여줘 이러한 일들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이렇게 예측하고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앞일을 예측할 수 있고, 뭐 추세를 보여줘? 그럼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일들을 별도의 연계 작업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버전에서 더 강력하게 들어올 건데요. 이 분석이 우리 DW만 분석할 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요즘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더 큰 범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든지 다 들어와서 분석해 줄게. 다 정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거야 라는 부분에서 데이터의 정제 부분이 더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도시라는 칼럼이 있을 때 이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 준다거나 이 카드 값이나 주민번호 같이 이렇게 매스킹 처리해야 될 것들이 뭐 DB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앞단에서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데이터 추천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어떤 것과 매핑이 돼야 되는지 어떤 걸 추출해야 되는지를 더 유연하고 쉽게 쓰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식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그리고 차트를 이 나레이션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을 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로 쓰고 그럼 그중에 프로핏에 대한 것도 같이 더 얘기해줘 라고 프로핏을 올려다 놓으면 얘가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설명들로 자동화해서 바뀌어가고 그리고 얘는 물론 다국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통찰력 있는 그러한 시각화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저희 사실 오라클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에서 마켓 리더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다른 제품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라클도 그 포레스터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했을 때 마켓 리더 위치에 있고요. 수백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각 업무 부서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단일화 플랫폼 속에서 언제든지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사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준비한 부분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뭔가 예 아니요 이렇게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찾다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뭐 나이, 혈압, 비중, 당, 적혈구, 뭐 농세포는 있는지, 나트륨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전에 알았던 병들이 뭐 고혈압인지 당뇨인지 하는 그런 샘플 리스트를 이제 물론 본사에서 줬지만 그런 리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 리스트들 속에서 이러한 값이 있을 때는 얘는 지금 만성 신부전증이야, 얘는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플래그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값들에 해당하는 결과 얘는 뭐야 라는 것들을 있는 샘플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고 이 기본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데이터 자동 분포된 거 보여드린다고 했던 부분과 설명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시각화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샘플 데이터를 갖다가 SVM 모델로 그 이중 분류시켜서 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그리고 정말 학습이 된 이후에 새로운 예측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사람이 그 환자가 될지 안 될지 예측해주는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저희의 그 분석의 첫 번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 열심히 만든 데모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샘플 데이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세션이 안 끊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아까 해놓고서는 저희가 요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이고 다운을 받았는데 이제 올려드린 샘플은 어떤 것이었냐면 나이는 몇이고 혈압은 얼마고 비중은 얼마인 사람들은 쭉 뭐 당뇨병을 앓았는지 고혈압을 앓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났을 때 이 사람은 이 분류가 1이라는 거는 만성 신부전증이야 라는 표시고 0은 정상이야 라는 표시거든요.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샘플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올려진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예제를 만들었고요. 만들어드린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제 만들어서 보는 시각화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왼편에 지금 저희 올려진 샘플 데이터 보실 수 있으시죠? 이게 이제 바로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아 이거는 분석할 분석 차원이야, 분석 값이야, 특정 값이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시켜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때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얘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데이터 타일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가 어떻게 자동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봤더니 심장 동맥병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고 아니고 이런 것들 이제 지금은 행수기 때문에 건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과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들에 대한 전체 건수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당뇨병이었는데 긴 사람 아닌 사람 뭐 이런 것들 분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이런 분포들을 쭉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 행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측정 값으로 정한 다른 애들도 동일하게 분석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자동 진단을 해드리고, 이렇게 진단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주 분석하고 자주 보는 것들은 이렇게 시각화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신부정 환자의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해서 신부정 환자에 대한 것들만 필터링해서 보는데요. 나이대별로 봤더니 나이대는 이 45세에서 60세까지가 제일 많은 신부전 환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고혈압을 앓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부전 환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들,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에 대해서는 그럼 이 신부전증 환자와 어떻게 될까라는 관계를 볼 때 이 정상인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빈혈에 대해서는 뭐 둘 다 거의 그냥 비슷한 반응 정도인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혈압 구분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 사람들은 혈압이 아주 저혈압이나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일반 그 만성 신부전증은 저혈압이나 고혈압들도 같이 있는 것들 보실 수 있고, 혈당적인 측면에서도 더 높거나 혈중 요소 질소도 더 높고, 그리고 적혈구 수치에서도 이렇게 적혈구 수치는 좀 비슷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인 거. 그럼 연령대별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아? 이런 거 궁금하실 때 아무래도 이 45세에서 63세, 지금 중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상관관계를 그럼 한번 좀 쉽게 보면 어떨까라고 하셨을 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아이디라는 게 각각의 하나의 고객들이거든요. 환자들이거든요. 이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신부전인지 아닌지 환자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혈색소와 혈압으로 분포를 보여줘 라고 이제 이렇게 왼편에 있는 4개를 끌어다 딱 놓으면은 지금과 같은 차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만성 신부전 환자인 사람들은 이 혈압도 좀 높고 혈색소가 좀 더 낮은 것들 보실 수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적혈구 수치와 이 혈중 요소 질소를 봤을 때 적혈구 수치는 조금 남들보다 낮고, 그리고 이 요소 질소 같은 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백혈구는 지금 이 나트륨 수치는 그 정상이 훨씬 더 높지만 이 백혈구 수치에 대해서는 만성 부정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왼편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끌어다 놓으면서 이렇게 바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 차트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시각화들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뭐 그냥 하나 분석해 볼까 라고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캔버스를 하나 열었고, 뭘로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이대별로, 그럼 질병에 대한 환자 수를 보여줘,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끌어다가 오른편에 놓으시면 바로 보여져요. 그럼 나이대별로 봤을 때 지금 환자가 많은 거 45세, 63세가 제일 많구나.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 중에 혈압은 어떻게 되지? 뭐 궁금하면 또 이제 그럼 혈압은 좀 크기별로 보여줘봐 라고 하면 이제 혈압에 대해서 정상인 사람의 정상혈압과 아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다른 차트로 좀 볼까? 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다른 차트로 넘어가서 보신다거나. 그래서 실제 보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쉽게 쓰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 인사이트 있게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질병 분류에 대해서 내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하셨을 때 질병 분류 설명이라는 걸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혈당에 대한, 백혈구 수치에 대한, 적혈구 수치에 대한 뭐 이 고혈압 환자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고 나면 얘가 만성 신부전 질환 환자야 아니야 라는 이제 분포가 나오는데요. 공통 질병 분류를 봤을 때 정상인 사람은 73%래요. 이 리스트 중에서. 그리고 이제 병이 있는 사람은 27%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환자들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혈당에 대해서 봤을 때 정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이 질소 요소는 그때 보니까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칼륨으로 봤을 때 칼륨에 대해서는 어떤지, 나트륨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 적혈구 배분, 혈색소에 대해서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다 보여드려서 우리가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보면 지금 심장 동맥 환자들은 대부분 이걸 의심해봐야겠구나, 빈혈 환자도 의심해봐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질병 분류별 회심 동인을 보게 되면은 얘가 이런 각각의 그 분석할 측들을 기준으로 얘가 막 이렇게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까 정상인 애들의 알부민 수치는 0인데 나머지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지금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비중은 좀 더 낮아. 뭐 이런 것들. 근데 비중이 무슨 비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비중들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또 질병 분류별로 봤을 때 당뇨병인 사람들의 신부전될 확률이 높아,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농세포에 대해서는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정상이 아닐 때 신부전일 확률이 높아,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 분석이라는 거는 얘가 이 자기의 질병 분류와 다른 항목들의 값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중 분류하고 카트 방법으로 분류한다고 하거든요. 분류하고 봤더니 제일 그 세그먼트로 볼 때 좋은 그 항목은 알부민이었고, 그걸 이제 높이순, 크기순, 값순, 신뢰도순으로 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그먼트 분류도 할 수 있고, 이상치라 그래서 이제 기본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쭉 보니까 평균 이 정도 값이어야 되는데 더 위로 올라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이 비중이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너무 적어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그럼 나 이거 좀 모니터링 해봐야겠다 라고 싶은 애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선택 항목에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이렇게 시각화 차트에 우리가 봤던 정보들이 나타나고, 이걸 계속 주시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기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고급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추가하실 수 있고, 실제는 5가지의 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AI라는 그 훈련 학습법에 대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샘플로 데이터를, 아까 그 샘플 데이터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샘플 데이터를 올리고, 그 올린 샘플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시키는 과정은 요 SVM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해당하는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바이너리 학습을 할 건데, 지금 왼편에 보시면 위에는 플로우들이 있고 밑에는 학습의 예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중 바이너리 학습 이렇게 사실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여기 이제 클릭하셔도 똑같이 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있어서 저기고요. 제가 그럼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동일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흐름.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갖다가 바이너리 학습을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학습 모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 중에 저는 SVM 모델을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학습시킬 타겟이 되는 칼럼은 얘가 환자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값이에요 라고 이제 클래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마지막 클래스에 보면 CKD가 그 만성 신부전 환자고, no CKD가 이제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학습을 분류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환자인 애는 얘예요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기본값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제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뜨고 있네요. 실제 이제 뭐 샘플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샘플 데이터 갖다가 요 데이터 안에 제가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그 애들이 있는 거고요. 요 안에서 내가 이중 분류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바이너리 분류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고, SVM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지금 보이시죠?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게 학습시킬 칼럼이에요 라고 선택할 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사실 클래스 안에는 yes라는 값으로 있는 게 아니라 CKD와 no CKD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신부전증 환자는 이걸로 학습시킬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학습 모델을 저장하시면 아까 이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델을 저장하고 플로우를 실행하시면 여기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거 안에 이제 자동으로 이 데이터 모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 학습된 이 모델을 좀 보시면, 제가 아까 그 PPT 화면에도 요거 샘플링 어제 작업하고 그걸 띄워놓긴 했는데요. 실제 그 CKD 환자들은 이게 150
159명인가? 그 정도 유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 31% 정도가 그 CKD로 판정이 된 환자였고, 일반 정상인 환자들은 69%였다. 그리고 이걸 훈련 학습 시키고 났더니, 보니까 이제 서머리 정보도 있고, 키 드라이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서머리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훈련 학습법을 썼고, 그래서 F1의 값은 얼마에 족속이 되고, 뭐 이제 모델은, 학습 모델은 뭐다. 라는 이름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실제 서머리를 얘는 텍스트 형태로 해놨네요. 저 밑에 다른 거 보면 이제 그런 이렇게 SVM 모델이고 내가 어떠한 모델들을 돌렸어 라는 값들을 이렇게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얘가 들어갈 때 이 모델에 대한 키 드라이버들은 뭐였어 라고 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이 학습 훈련한 모델에 영향을 미쳤는지 학습 값들도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각각의 적혈구 수치는 어떤지, 그다음 뭐 그 농세포는 어떤지, 뭐 박테리아 세균은 있었는지,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수치는 있었는지, 뭐 질병은 빈혈은 있는지 없는지, 나이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실제 키 드라이버별로 네거티브였는지 아닌지 타겟에 대해서 분석해줘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바로 우리가 분석한 키 드라이버에 대해서도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값들로 움직였는지 지금 이쪽 클래스 이쪽 타겟인 애들은 지금 뭐냐면은 다 이게 뭐죠? 양성 반응을 보인 애들이고 이쪽은 다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애들이 지금 그 만성 신부전 환자가 되기에 중요한 키값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저기 빈혈 수치였나? 그것도 최대한 영향을 미치고 혈압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학습 모델을 돌려서 제가 샘플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제로 내가 넣어줄 애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측용 데이터를 제가 이제 샘플로 몇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드릴지 당황스럽네. 예, 일단 이제 샘플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샘플 데이터 안에서 예측용으로 한 6개, 10개 정도 되는 애들 나이와 혈압은 어떻고 실제 비중은 어떠며 이 사람들의 적혈구 수치가 어땠고 병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내가 이제 아까 훈련시킨 그 학습 모델을 통해서 아웃풋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동일하게 저희가 데이터 흐름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흐름에 가셔서 내가 지금 훈련해서 결과를 얻고 싶은 예측하고 싶은 값은 이 데이터 파일을 통해 예측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애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적용한 모델을 어떤 모델을 적용할 거냐면 방금 내가 만들었던 이 모델을 적용해서 학습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모델을 적용하시고 이 적용할 때 이제 아웃풋 결과로 이 사람이 신부전인지 아닌지의 타겟은 이 predictive value라는 컬럼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입력값들은 아까의 그 키 드라이버들을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이 47세에 이 혈압이 71인 사람이 뭐 신부전증 환자가 될 확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데이터 저장해가지고 이 모델을 이름을 적고 저장해서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제가 지금 실행할 때 데이터베이스에다 안 넣고 그냥 바로 집합소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샘플을 돌리고 났을 때 그 해당하는 결과가 이제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시면 아까 데이터를 가지고 돌린 것들에 앞에 이제 프리딕티브 밸류라 그래가지고 예측값으로 이 사람이 신부전증 환자야 아니야 하는 것들을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나이부터 밑에 아이디 뭐 이렇게 시작하는 나머지 애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47세의 그 혈압 72를 가지고 있던 애는 신부전증 될 확률이 있어. 왜냐하면 뭐 적혈구 수치가 좀 정상이 아니고 뭐 빈혈이 있고 고혈압이고 그리고 이렇게 식욕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사실은 이거 테스트 몇 번 돌리다가 데이터 뒤에 거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놓더니 다 신부전증 환자가 되는 게 나와서 저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제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습돼서 변해가고 또 이 모델이 학습돼서 들어간 결과가 또 그 알고리즘에 반영이 돼서 점점 더 좋은 정확도를 낼 수 있는 것들로 변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오토노머스와 또 이 스마트한 부분,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들이 분석할 때도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기업에 맞는 뭐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훈련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봐야 될지 사실은 모든 질문은 종료 후에 답변으로 드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하면서 아마 많이 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 보면 이 CKD, SVM은 CKD는 사실은 그 만성 신부전증 약자인 거고요. SVM은 슈퍼 벡터 머신인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분류하거나 회귀 모델을 할 때 좀 많이 쓰는 옛날 그 알고리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냥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러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학습 유형을 선택할 거고 어떠한 알고리즘들을 쓸 거야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이제 보고 일일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오라클 디지털 프라임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저희 영업분들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이제 기업에 맞는 것들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